최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선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보기 힘듭니다. 비 내리는 목요일 밤을 조심하라는 괴담까지 떠돕니다. 또 여자들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보라면 운동으로 가라 무서워서 못 가. 3주 정도 계속 목요일마다 비가 왔거든요. 비 오고 그 소문 막 돌고 하니까요. 비 오면 좀 더 무서워져. 이런 공포감은 지난 1월 이후 부녀자 연쇄 피습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작됐습니다. 반경 4km 지역 안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들이 난데없이 나타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들입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걔도 서울에서 올라오지 한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원해주고 그런 건 없고.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이걸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당했을까. 범인은 2, 3분 만에 범행을 끝내고 현장에는 아무런 증거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탈당한 금품이나 성폭행도 없었고 숨어 있다가 습격해 목격자도 제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계속된 경찰의 광범위한 탐문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문 채취가 안 되고 원한이나 금전 관계를 다 파헤쳐도 수사 진전은 없습니다. 어떤 추정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잡아봐야 돼. 목적 없다기 보면 그렇잖아요. 동기가 없다기 보면 뭔가 있겠지. 그로부터 2년 뒤인 2006년 4월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조차 두려워했을 만큼 최악의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연쇄살인마 정남규였습니다. 2년이 지났네요. 2년. 자, 2년 후에 검거된 저 사람, 바로 교수님이 만난 최악의 연쇄살인마 정남규인데요. 그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무려 13명을 살해하고요. 20명을 중상 입힌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처음에 딱 마주치게 됐는지. 담당 검사님이셨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서 면담을 좀 해달라.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정남규라는 사람의 이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일탈된 부분이 많고 굉장히 비사회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잘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을 만들고 아마 그 면담 과정을 검사님이 나중에 이제 지켜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됐었죠. 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 정남규를 딱 봤을 때. 첫인상. 예,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혼잣말을 하듯이 계속 빙빙 이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저를 제외한 주변 이제 배경에다가 뭐 시선을 두고 시선이 굉장히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대답들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와, 정말. 그럼 교수님과 정남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관련 사건을 하나씩 보면서 다시 들어가 보기로 하고 일단 그가 체포당했던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리죠. 근처 신길동 주택에서 자고 있던 김모 씨 범인을 잡았다. 내가 격투 끝에 붙잡아놨으니 경찰한테 데려가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 범인을 제압했는데 그 범인이 정남규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은 네. 경찰이 정남규를 잡은 게 아니라 네. 시민이 바로 잡아서 경찰 보고 데려가라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남규가 잡혔을 때 단순 절도범이라고 경찰도 생각을 했는데 잡고 보니까 연쇄 살인마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잡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아마 처음에 검거를 했던 이제 출동했던 경찰은 정남규가 연쇄 살인범이다라고는 아마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남규가 경찰 차에 보통 보면 뒷문에다가 이제 용의자를 태우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뒷문은 일반적으로는 잠겨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시간 만에 주택가의 옥상에서 결국은 다시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놓쳤으면은 그때 놓쳤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강도 상해범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훔친 돈이 현금 24,000원 정도에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옷차림 자체가 너무나 추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따른 절도가 아닐까라고 여겼는데 정남규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가 혼자 내뱉은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가지고 어떤 수사의 전환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그가 한마디 남겼던 게 모든 게 끝났다. 완전 범죄는 끝났다. 뭐 이렇게 혼잣말을 남겼다고 해요. 네, 결국 정남규의 정말 좀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의미 있는 진술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수색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둔기를 발견합니다. 그 둔기가 2006년도 1월 18일 날 강북구에서 일어난 3남매 방화 살인 사건에도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3월 27일에 봉천동 주택가에서도 이 둔기가 사용이 돼서 세 자매 중에서 2명이 둔기로 살해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둔기가 발견이 되자 그냥 강도 사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사건이 결국 연쇄살인범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정남규를 체포하고 난 뒤에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때와 같이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성과를 거뒀다, 활약을 굉장히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가 사람을 살해할 때를 설명해봐. 설명을 하는데 표정이 그 당시로 돌아가 있어. 너무 즐겁고 화사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욕구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만난 범죄자 중에 아마 가장 잔혹한 범죄자. 많이 알려지신 이제 권일용 프로파일러라는 분이 아주 맹활약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분야의 범죄 분석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면담 과정 중에 정남규가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연쇄살인범에 이르는지 하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 얘기를 이제 그 남부지검에서 들었었는데요. 본인이 어릴 때 뒤에 야산에 끌려 올라가서 성인에게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어디에도 하지 못한 채 사실은 어린 시절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게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사실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관음증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성 도착 비슷한 경향성을 지니게 돼서 결국 첫 번째 살인 사건은 이 사람이 저지른 2004년도에 발생하는데요. 2004년도 1월 달에 발생했던 부천 소년 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 아동은 본인이 피해를 당하던 그 시절의 연령대와 비슷한 그런 이제 아이들을 2명, 그것도 성별이 남자입니다. 그 남자에게 성폭행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죠. 아니, 정 궁금한 게 왜 자기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방식대로 왜 했을까? 참 그게 넌센스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가정폭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의 가정폭력 하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부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본인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럼 안 하고. 그런데 폭력은 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채 본인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게 있다면 그게 결국에는 성격 파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남규의 어떤 인생사에서 어린 시절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의 성격적 문제를 유발하는 이유가 사실 됐을 거예요.